자, 먼저 오늘은 이제 오전장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복귀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 방안에서 제가 개장 전부터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들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도 하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는 매매 복귀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수익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한번 구독자 방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흐름들, 주가에 대한 흐름들, 단기적으로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그 이슈가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한 차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어제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무래도 쉬어가는 하나의 템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고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형성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우상향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있었다 보니까 보시면 삼성전기도 정말 많이 올랐었죠, 오늘. 그리고 테스, MK전자, 나머지 종목들, 원익 IPS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ITM 반도체도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이슈가 뭐예요? 바로 종전입니다. 종전이 진행되었을 때 항상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어땠어요? 그 당시에 재건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8시 전부터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께 관련주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프리장 때 이미 재건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죠. 근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탄력 있게 움직인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프리장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정규장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프리장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규장 시작 한 5에서 한 10분 만에 이렇게 시장가로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건주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라서 개장 이후에는 반도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개장 때 예상 체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보시면 뭐 이노인스트루먼트, 코스닥 안에서는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재건 쪽에 움직였었던 철강주들은 이미 갭 떠서 시작을 했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려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갔던 게 뭐죠? 바로 MK전자예요. 9시 16분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위치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5분 봉상 흐름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세 나와주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121선 이탈하면서 조정 나와주고 있죠. 눌림목 구간들. 그리고 나서 이 검은 색깔 선이 121선이었는데 이 121선 지켜주면서 몇 프로? 1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저희가 나갔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였었던 부분들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단타로 해가지고 10% 넘게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12% 좀 넘어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코스닥은 61선, 초록색깔 선이 61선인데 61선 저항 맞고 아직까지 재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 쪽에서 자금들이 들어와야지만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중간선 구간들, 이 구간 안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저항 라인들을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슈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만한 그런 이슈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는 뭐가 있나요? 오늘 밤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발표가 됩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들이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어제 GDP도 0.5가 나와줬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유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었었던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인즉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지만 당분간은 다시 한 차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흐름들, 당분간은 단기 박스권 위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CPI가 정말 좋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자료입니다.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물가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죠? CPI 인플레이션 4.7%입니다. 4월달치가 4.7%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건 뭐예요? 3월달치예요. 그럼 3월달치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죠? 3.89%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지난 1월달에 몇 퍼센트였냐면 1.53%였어요. 근데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89예요. 1.53에서 3.89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 분명히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에 엄청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PI 발표 나오면 분명히 나스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며칠째죠? 하루, 이틀, 3, 4, 5일째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한 차례 조정이 또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구나. 그냥 조금 현재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구나.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점 구간까지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이슈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나올 만한 이슈가 물가가 안정되고 앞으로 경기가 성장할 겁니다 라는 이슈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어저께 GDP 성장률도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오늘 발표하게 될 물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나 어떤가요?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바로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다음 주에도 역시나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21선 구간들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을 때는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아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방에서는 이렇게 미리서 급등하기 전에 2만원 자리에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급등하기 전에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장 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단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된 댓글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